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나 현재 본인께서 이런 상황이십니까? 모든 것을 쏟아가며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결국 폐업까지 하셨고, 빚도 어떻게 해보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셨는데 세금은 어차피 못 없앤다더라.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신 분들. 저 또한 20년간 회생 파산 신무 현장에서 상담 시작과 동시에 세금 문제부터 여쭤보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세금은 면책이나 탕감이 되지 않는 빚이라서 회생 상담과 동시에 포기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폐업을 하고 나서도 세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28만 명이 넘고, 세금 체납 금액을 다 합치면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차피 세금은 못 없앤다, 이 말 한마디에 재기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제도를 이용한 회생 파산 신청과 연계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법무사 사무장으로 수천 건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직접 진행해온 사무장 법강입니다. 저는 회생 파산 현장에서 항상 세금은 면책하지 못하는 채권이므로 세금 채무가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일반 채무는 전부 정리됐는데 세금 체납 부분이 남으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이나 은행 거래 등이 다 막혀서 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부터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공식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가 약 1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사업자 폐업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라는 뉴스기사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약 절반이 넘는 50만 명의 폐업 이유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남는 게 없으니까 문을 닫고 폐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했다고 해서 세금이 같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연체로 남습니다.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폐업 이후에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분이 약 30만 명이 있고 총액이 3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숫자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 완납 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세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히고 공공기관 입찰도 불가능하며 정부 지원 사업 신청도 전부 차단됩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기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체납이 3회 이상이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각종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접었고 재산도 없는데 세금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희망일 뿐이고 현재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2026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가 바로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소멸 특례입니다. 이 비슷한 제도가 2018년에서 2019년에 잠깐 시행됐다가 폐지됐었는데 6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제도 이름에 왜 소멸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해주거나 유예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공식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결정하면 해당 체납에 대한 밀린 세금 그 자체가 소멸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세청 기록에서 지워지고 더 이상 세금 체납자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부 감면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멸 대상이 되는 세금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세금은 첫 번째 종합소득세, 두 번째 부가가치세, 세 번째 이 두 가지에 붙은 가산세, 즉 이자 부분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소득세와 부가세에 한정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소멸 대상이 되는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아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세금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루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체납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한 곳이라도 사업이 진행 중이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폐업만이 아니라 국세청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내가 세금을 낼 여력이 정말 없다는 것을 조사관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체납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 체납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어야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업 직전 3년간 소득 총 수입 평균이 1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년 평균이 기준이 되고 이 조건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금액을 정확히 못 박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현재 조세 범칙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이 납부 의무 소멸제도 혜택을 이미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로 이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단순히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절차 설명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소득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혹은 다른 곳에 취직을 했는데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그분들을 위한 특별 제도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징수특례제도입니다. 소멸특례는 소득도 아예 없고 재산도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징수특례는 반대입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요건입니다. 회생 파산 사건에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소멸특례는 파산, 징수특례는 회생과 그 결이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에 사업을 다시 해서 1개월 이상 운영 중이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납 한도는 8천만 원 이하로 소멸특례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되고 생애 최초 이용 등의 나머지 조건은 소멸특례와 동일합니다.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가산세,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붙은 이자 부분을 전액 그리고 세금의 원금은 최대 5년, 60개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계획을 세워줍니다. 세금 분납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이 분납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법으로 보장해서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의 핵심 혜택입니다. 징수특례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20년 실무 경험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카드빚, 대출, 사채 같은 일반 채무는 정리가 전부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회생 파산을 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일반 채무는 회생 파산으로 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세금 체납 부분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내 명의로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이시라면 개인 파산으로 일반 채무를 정리하고 소멸특례 체납으로 세금까지 정리하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면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개인 회생으로 일반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서 징수특례로 세금 원금을 5년 분납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병행할 때에는 타이밍과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으로 설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새워 일하시다 어려워져서 찾아오신 고객님들이 세금 하나 때문에 다시 출발하지 못하던 장면을 20년 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소멸특례 또는 징수특례로 세금을 정리하고 개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일반 채무를 정리하면 완벽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느 제도에 해당되는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